프롤로그. 지구 밖의 쓰레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점점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려고 한다. 걸어서 갈 수 없다면 비행기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어 탐험하려고 한다. 비행기가 다니는 1만 미터 상공을 넘어 우주가 시작되는 고도 10만 미터, 즉 100km를 넘어 우주로 나가고 싶어 한다. 이제 고도 400km에는 국제 우주 정거장이 있고 그곳에는 사람도 살고 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먼 곳에는 사람을 대신해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있다. 우주로 나가면 10층, 100층 높이에서도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볼 수 있다. 한 나라 전체의 영토가 한눈에 보일 수도 있고 바다 같았던 곳이 사실은 큰 호수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더 높이 1만 킬로미터까지 가면 지구가 푸른 하늘과 바다, 그리고 하얀 구름으로 이루어진 덩어리처럼 보이게 된다. 더 높이 고도 3만 6천 킬로미터까지 올라가면 지구의 3분의 1이 한눈에 보인다. 이곳에도 인공위성이 있다. 인공위성이 보는 풍경을 통해 우리는 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고 우주라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우주라는 말은 인간이 갈 수 있는 공간 개념을 나타낸다. 현재 인간의 활동 영역이 된 태양계 안은 모두 우주 공간이 될 수 있다. 지구의 대기권 안을 내기권, 대기권 밖을 외기권,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약 5배인 2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부터는 심우주라고 정의한다. 대기권 밖으로 지구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 펼쳐지는 곳, 즉 외기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주다. 우주로 쏘아 올린 인간의 꿈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 우주가 관찰과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체험하고 생활할 수 있는 현실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인류가 우주 개발을 해온 60여 년이 넘는 시간은 지구 궤도에 인공위성과 우주 쓰레기를 뿌려온 시간이기도 하다. 어쩌면 인류의 꿈을 실현시키고 장렬히 전사한 인공위성들이 지구 궤도에 유물처럼 보존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지구 궤도에는 이미 수많은 인공위성과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남겨진 로켓의 잔해, 그리고 충돌로 발생한 잔해물들이 우주 쓰레기가 되어 떠다니고 있다. 그리고 그 양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 합동우주사령부 연합우주작전센터는 지상에서 광학 망원경과 레이더를 이용해 관측 가능한 지름 10cm 이상의 인공우주 물체를 찾아내고 있다. 인공위성과 우주 쓰레기를 포함해 지금까지 발견되어 등록된 인공우주 물체의 수는 총 4만 8천여 개에 이른다. 그중 인공위성이 1만 1000개이고 우주 쓰레기가 3만 7천여 개이다. 등록된 인공우주 물체 가운데 지구 대기권으로 추락해 사라진 2만 5천여 개를 제외하면 현재 지구 궤도에는 2만 3천여 개의 인공우주 물체가 남아있다. 그 중에서도 운용 중인 인공위성은 10% 정도인 2,300여 개밖에 되지 않는다. 지구 궤도에 떠다니는 물체 가운데 90%가 우주 쓰레기인 것이다. 만약 발견되지 않은 우주 쓰레기까지 모두 찾아낼 수 있다면 그 수는 1억 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은 인공위성을 발사한 나라는 역시 미국이다. 지구 궤도에 남아있는 인공위성 가운데 2,500여 개는 미국 소유이고 우주 쓰레기도 5천여 개는 미국 소유이다. 러시아가 1,500여 개의 인공위성과 6,500여 개의 우주 쓰레기를 가지고 있고 중국도 400여 개의 인공위성과 3,700여 개의 우주 쓰레기를 갖고 있다. 전체 우주 쓰레기 가운데 상당수는 우주 공간에서 일어난 폭발과 충돌로 발생했다. 1957년의 지구 궤도와 1960년대, 1980년대의 지구 궤도, 그리고 2020년대의 지구 궤도는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공위성과 우주 쓰레기로 지구 궤도는 빼곡히 채워지고 있다. 나는 1997년 대학원 석사 과정을 밟으며 우주 쓰레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인공 우주 물체 수의 증가로 인한 인공위성의 폭발 혹은 충돌 위험을 분석하는 연구였다. 이때만 해도 우주 쓰레기의 위험성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드물었다. 논문을 쓸 당시인 1990년대 후반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공위성 개발 붐이 일었다. 고도 500에서 2만 킬로미터의 수십 개의 인공위성을 띄워 지구촌을 연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드넓은 우주에서 실제로 우주 쓰레기로 인해 위험한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 과학자는 몇 명 되지 않았다. 사실 알고 있었다 해도 위험을 생각하기보다는 인공위성을 만들어 우주로 내보내는데 급급했을 것이다. 군집을 이룬 저궤도 통신 위성들로 지구 전역을 커버하는 통신망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이리듐,
글로벌스타, 인텔셋 등의 민간 기업이 잇따라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위성 개발 사업이 호황을 누리던 시기였다. 이리듐에서는 77대, 글로벌스타에서는 48대, 인텔셋에서는 74대 인공위성이 발사됐다. 위성 통신망을 이용해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사막이나 바다, 극지방 등을 포함해 지구촌 어디서나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표였다. 모두가 인공위성 개발에 집중할 때 나는 인공위성의 급격한 증가를 우려하며 우주 쓰레기에 관한 연구를 했다. 수십 개의 인공위성이 군집을 이루면서 우주의 복잡도가 증가하고 폭발 위험이나 다른 위성과의 충돌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을 예측했다. 1988년 11월 29일 8,811개의 인공우주 물체가 지구 상공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로 이리듐, 글로벌스타 등 저궤도 통신 위성의 발사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어 우주 공간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8,811개 중 단 910개만이 정상적인 운용을 하는 위성이고 나머지는 우주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진화하지만 반복된다고 했던가. 2021년 우주 개발은 민간 우주 산업의 발전으로 다시 한번 호황을 맞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우주 쓰레기의 위험성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우주 쓰레기로 인해 운용 중인 인공위성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몇 차례 경험했고 지상으로 떨어지는 우주 쓰레기가 인류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됐기 때문이다. 과거보다 더 빠르게 인공위성의 숫자가 늘고 있다는 사실도 더 이상 위험을 모른 채 할 수 없는 이유이다. 2020년 12월 23일 기준 22,055개의 인공우주 물체가 지구 궤도에 남아 있습니다. 9월에 비해 738개의 인공우주 물체가 늘어났습니다. 그중 운영 중인 인공위성은 약 16%인 3,576개이고 나머지는 모두 우주 쓰레기로 지구 궤도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현재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감시센터에서 우주 상황을 분석하고 우주 위험을 예측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매달 인공우주 물체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다. 이 자료는 과거나 지금이나 미국에서 공개하는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미국이 공개하지 않는 군사 목적의 자료는 빠져 있다. 내가 논문을 썼던 22년 전과 비교하면 운영 중인 인공위성 수는 4배, 우주 쓰레기 수는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더구나 이제는 수십 년간 발사된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인공위성이 매달 발사되고 있다. 지구 전역에 초고속 우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하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필두로 영국의 원웹 등의 글로벌 기업이 인공위성을 계속해서 우주로 내보내고 있다. 수십 대 규모의 군집 위성이 아니라 이제는 수만여 대에 이르는 초대형 군집 위성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과거와 오늘날의 인공위성 개발 붐은 그 양상은 닮았지만 규모는 훨씬 더 커졌다. 다행인 점은 우주 쓰레기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 또한 과거에 비하면 훨씬 높아졌다는 것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당장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데에도 우주 쓰레기가 방해일 뿐만 아니라 운용 중인 인공위성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인공위성을 보내도 부딪힐 염려가 없을 것 같았던 드넓은 우주가 이제는 버려진 우주 쓰레기들을 피해 다녀야 하는 복잡하고 붐비는 공간이 된 것이다. 앞날을 위해서는 지구 궤도에 떠다니는 우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전 세계가 깨달아가고 있다. 점점 더 붐비는 지구 궤도에 인류는 계속해서 우주 쓰레기를 남기고 있다. 지구의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지구 밖의 쓰레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우주 환경을 위해 그리고 안전한 지구 환경을 위해 인류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인간의 우주 활동으로 복잡해지고 위험해진 우주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주로부터의 위험에 대비해야 할까? 인류의 평화로운 우주 활동을 위한 해법이 필요한 때이다.